삶이란 늘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우리를 덮치곤 합니다. 38년간 성실히 출근했던 그 길, 매일 같은 시간에 울리던 알람, 익숙했던 책상과 동료들의 얼굴. 퇴직은 끝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준비 없는 도전 뒤에 기다리고 있던 건 차가운 빚의 무게와 하나씩 꺼져가는 꿈의 불빛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당신의 부모님 이야기일 수도, 혹은 미래의 당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김도연, 63. 2022년 2월 29일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38년간 앉았던 그 자리에서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시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다. 시계의 초침이 똑똑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평생 남의 시간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연락드릴게요. 그런 말들이 오가는 동안 도연의 가슴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받아든 순간 숫자를 확인하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돈으로 뭔가 해볼 수 있겠어.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순간 아내 순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당신 이제 뭐 할 거야? 퇴직금으로 빚부터 갚아야 하는데.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집 대출 잔금, 아이들 대학 등록금, 생활비.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퇴직금은 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유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빚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었다는 걸.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뭔가는 해야 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도연은 오래전 꿈을 꺼내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눴던 그 꿈. 언젠가 나도 이런 곳을 운영해보고 싶어. 그때는 그저 젊은 날의 로망이었는데 이제야 현실로 만들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퇴직금의 절반, 정확히 8천만 원을 쏟아 부어 골목 끝 작은 공간에 불빛을 밝혔습니다. 도연의 아침이라는 간판을 달고 직접 원두를 볶고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오픈 첫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신 후 잔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이 집 커피 향은 참 다르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그 한마디에 도연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여기서 새 출발하는 거야. 첫 달 매출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느끼는 설렘,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저녁에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느끼는 뿌듯함. 내 가게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점점 생기를 되찾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매출이 어때? 아직은 적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어. 그 작은 희망이 두 사람을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빛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픈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도연의 마음을 철렁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옆 골목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선 것입니다. 현란한 LED 간판, 깔끔한 인테리어, 그리고 무엇보다 파격적인 가격. 아메리카노 2,000원, 각종 할인 이벤트까지. 도연의 가게에서는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처음엔 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성으로 승부하는 거야. 맛으로 승부하는 거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빠르게 프랜차이즈 카페로 옮겨갔습니다. 특히 젊은 손님들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 매출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다시 15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월세 80만 원, 재료비, 전기세를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밤마다 전기세 고지서를 붙잡고 아내와 다퉜습니다. 이게 뭐야? 하루 종일 일해도 남는 게 고작 이거야? 차라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나을 뻔했네. 조금만 더 버티자, 여보.
손님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우리 커피 맛을 아는 사람들은 꼭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대료는 올랐고 원두 가격도 올랐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도 오늘은 손님이 올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잠이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언제쯤 원금 회수가 될까? 아니, 그 전에 파산하는 것은 아닐까? 꿈 같았던 카페 사장의 삶은 점점 악몽으로 변해갔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봄, 간판을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드릴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올려다보았던 그 간판, 도연의 아침이라는 글씨가 나사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지? 아내 순이의 목소리는 쉰 소리였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버텨온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말 대신 모든 것을 대답해 주었습니다. 남은 건 2억 원의 빚이었습니다. 초기 투자금 8천만 원에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빌린 돈들, 신용카드 대금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의 규모에 도연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은행 이자만 매달 200만 원.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이자만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벽을 치며 속삭였습니다. 차라리 퇴직금. 그냥 저축해둘걸. 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했을까? 아내는 남편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누구나 꿈꿀 권리가 있어. 하지만 그 위로조차 도연에게는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꿈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이 지경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너무 무모했나 봐. 아니에요. 도전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63세에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됐을까? 그 겨울은 유독 춥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2025년 봄, 도연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카페는 실패했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식집. 여보, 분식은 달라.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거니까. 남은 자산을 모두 정리하고 친척들에게 머리를 숙여 돈을 빌렸습니다. 작은 분식집, 순인의 분식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걸고 시작하는 마지막 도전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손님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에 3,000원, 튀김 하나에 500원. 단가는 낮았지만 회전율이 좋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리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번갈아가며 잠깐씩 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형편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순수익은 8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 빚 이자를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쯤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 순이의 목소리는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가게에서 분식만 계속 먹다 보니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둘은 가게 안에서 국물 냄새에 젖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정작 자신들의 행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2년 사이에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주름은 깊어졌습니다. 몸무게도 10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행복을 팔아서 빚을 갚는 인생.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째 되던 어느 일요일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버지의 모습에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등이 많이 굽었고 손은 기름에 얼룩져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접으세요. 건강 먼저 챙기셔야죠. 제가 이제 취업도 했으니까 조금씩 도울 수 있어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도연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짐이 된 거냐?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도연의 자존심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가족을 책임져 왔던 가장으로서 이제 역으로 자식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후 도연은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그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 나이에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소주병을 붙잡고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쉰소리였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연금으로 편안히 지내고 동창들은 손자 손녀들과 여행을 다니는데 자신만 이렇게 빚에 허덕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꿈을 꾸는 게 잘못이었나? 순이가 남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당신, 우리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건강만 하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도,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는 것도,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도 모든 것이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건가?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오랜 지인인 박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들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냥 버티고 있어. 시니어 클럽에서 카페 바리스타 교육을 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와서 가르쳐 주거든. 한번 가봐. 무료야. 도연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와서 다시 배워서 뭐 하겠어. 나이도 나이고. 아니야,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야. 은퇴자들을 위한 거라고.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사람들도 만나고.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봐.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분식집에서 또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도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결국 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니어 클럽 교육장에 들어선 순간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커피 머신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젊은 강사의 모습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전에 카페를 운영해 봤는데 실패했어요. 아, 그럼 더 좋네요. 경험이 있으시니까 금방 늘으실 거예요. 강사의 따뜻한 말에 도연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첫 수업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최신 커피 머신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고 바리스타 기술도 많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손에 익지 않는 도구들, 복잡해 보이는 레시피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그 감각, 원두를 볶는 냄새, 스팀 소리. 모든 것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도연 씨, 정말 손이 빠르세요. 역시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가 봐요. 동료 수강생의 칭찬에 도연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실습용 커피를 마시며 다른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 경제적 어려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 저도 치킨집 했다가 망했어요. 2억 날렸죠. 저는 카페였는데 3년 만에 문 닫았어요. 서로의 실패담을 나누다 보니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만큼은 나이나 과거의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날 수료식에서 직접 만든 커피를 손님들에게 서비스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정성껏 내린 라떼를 마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거 정말 맛있네. 어디서 배웠어? 아, 여기서 배웠어요. 그럼 어디 가게에서 일하는 거야?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직 나도 할 수 있구나.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도연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이가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 그런가? 하지만 도연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다시 꿈틀거리는 것이 있다는 걸. 그것은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큰 돈을 벌어야겠다는 조급함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성껏 무언가를 만들어 전달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카페 해보고 싶어.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또 빚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번엔 달라. 작게 시작하는 거야. 욕심 부리지 않고. 도연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모한 도전 정신이 아니라 성숙한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몇 주 후 도연은 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식집을 정리하고 아주 작은 카페 코너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큰 투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테이크아웃 위주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시니어 클럽에서 만난 동료들이 도왔습니다. 인테리어 전문가였던 김 선생님은 저렴하게 공간을 꾸며주었고 회계사 출신 박 선생님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왔습니다. 도연아,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알아. 이번엔 가족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정도만 벌면 돼. 오픈 준비를 하면서도 도연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작은 카페는 동네의 소소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루 매출은 예전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도연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어느 오후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예전하고 뭔가 다르네요. 더 편안해 보여요. 그런가요? 네, 예전엔 뭔가 조급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여유로워 보여요. 그 말을 듣고 도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예전엔 매 순간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했고 손님이 조금만 줄어도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커피 한 잔을 정성껏 내리고 손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뭐였을까? 돈? 성공? 인정?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 원했던 건 단순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스스로를 위한 일을 하는 보람,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실패가 나를 가르쳐 준 건가? 첫 번째 카페에서의 실패, 분식집에서의 고생,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알 것 같아. 뭘? 성공이 뭔지, 행복이 뭔지. 순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남편 돌아왔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가게의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꺼지지 않는 불빛이었습니다. 은퇴 후 창업. 누군가에겐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되지만 누군가에겐 마지막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김도연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래서 더욱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실패의 아픔보다는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중요한 건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넘어진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진짜 실패라는 것입니다. 다시 배우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욕심 대신 지혜를 택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인생은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혹은 실패의 아픔 속에서 방황하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실패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도연의 작은 카페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꺼지지 않는 따뜻한 불빛이 계속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